첫 번째 지수 단원이고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a의 n제곱근이라 함은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수 x가 있고요, 그 수를 n번 거듭 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수다 했을 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x 세제곱이 있고 이 x 세제곱이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할까요? 그럼 가만 보면은 이거는 3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 과정을 거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러면 이때 이 3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3개가 나와요. 복소수 범위에서. 일단 여기에서 실근 2가 일단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해가 나올 건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제 이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루트 3i라고 쓰겠죠. 현재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이제 허근이죠. 이 두 허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2를 3번 제곱하면 8이 된다. 다음에 알파도 3번 제곱하면 8이 된다. 베타 역시 3번 거듭 제곱하면 8이 되는 수라고 볼 수 있다, 요 얘기인데, 지금 어떤 수를 똑같이 3번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해서 8이 되게 하는 수는 2가 있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n차 방정식에서는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구하면은 n개의 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복소수로 이제 수를 확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그 방정식의 어떤 규칙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 실수인 것만을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하고 실수인 것만 추려서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낸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기호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취급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2 같은 경우를 8의 세제곱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죠. 여기 밑에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다음과 같다. 이 표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기호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양수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a가 0인 건 그냥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n은 거듭 제곱을 한 횟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짝수 제곱을 했느냐 아니면 홀수 번 곱했느냐, 요 얘기인데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어떤 수 x가 있고요. 이 x를 짝수 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는 경우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이 x는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이 상황을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죠. 어떤 x가 있고 짝수번 제곱을 했더니
양수 4가 나오더라.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또 x가 있고요. 이번엔 그 x를 마찬가지로 이제 짝수번 거듭 제곱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엔 음수가 되더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x가 있는데 제곱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4가 됐더라. 지금 현재 요거는 x제곱 플러스 4는 0이고 허근이죠. 네, 실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짝수번 거듭 제곱을 하는 상황이면 결과가 양수가 되는 결과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고 음수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는 건데 홀수번 거듭 제곱을 한 상황에서는 양수 결과도 하나, 음수 결과도 하나, 0인 경우도 당연히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게 약간의 특징이 있겠죠. 간단한 이제 문제를 볼게요. 81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세요. 이 말은 x를 4번 제곱을 했더니 그 4제곱근이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x라고 두는 거예요. 일단 그 결과가 81이 됐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일하겠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돼요. 여기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곧바로 해를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의 값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나와요. 이처럼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는 4개가 존재하는데 모두 구하여라. 답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3과 마이너스 3과 3i와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실수 범위에서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 둘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은 a가 양수인 경우가 있고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때 a의 4제곱에 대한 4제곱근을 구하세요.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 우리가 그때 얘를 절대값 a로 이해를 해서 풀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경우는 a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데 a가 0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다라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처음 부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근데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2라고 하는 부분을 4라고 이렇게 바꿔줘도 동일한 속성이 적용이 돼요. 짝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답을 써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문제가 이제 3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이직하고 노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여기 터프한 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힌트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볼게요. 12i 자연수 n이 있고요. n-4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여기는 이제 제곱근이에요. fn은. 그 다음에 n-4의 여기는 이제 5제곱근이죠. 5제곱근 중에서 마찬가지로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fn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
다음에 gn 같은 경우에는 5제곱근을 보는 이제 상황인 거죠. n-4라고 했는데 먼저 일단 n이 1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이 1인 경우를 보게 되면 n-4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말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 중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는 2번 거듭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F1은 없으니까, 개수가 없으니까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제곱근도 보시면은 n이 1인 상황을 보게 되면 n-4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말이 이렇죠. 마이너스 3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인데 이렇게 상황을 또 이해해요. x에 5제곱을 했더니 그때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실수는 존재합니다. 음수죠. 홀수번 제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여야 될 거고요. 5번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제곱을 해도 음수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거듭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사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호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5번 거듭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음수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 수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G1은 1이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n이 2일 때, 3일 때 해서 10일 때까지 이제 쭉 상황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암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처음에는 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하다 보면 조금 능숙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지금 이 상황을 더 구해야 되는 거죠. fn과 gn의 합이 3이 되는 상황. 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fn 같은 경우는 지금 짝수 제곱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2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 있거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gn 같은 경우에는 홀수 제곱근을 보고 있는 거죠. 5제곱근이니까 이 경우는 양수건 음수건 간에 무조건 하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0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n 더하기 gn이 3이 되는 상황이라 함은 현재 이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하죠. 양수건 음수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1의 값을 가지고 fn만 2가 되는, 그러니까 즉 제곱근의 개수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조건으로 이제 답을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인데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는 이제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 때 등장한 애들이 이제 이거 1번, 뭐 2번, 뭐 이런 애들, 그 다음 3번,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이제 뭐 4번, 그 다음에 5번,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바로 볼게요. 지금 27이라고 나와 있죠. 2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전부 다 안에 있는 수를 소인수분의 형태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의 4제곱근. 자, 이런 식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1번 성질 보이시죠? 1번 성질 똑같은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이제 곱해지게 된다. 요 얘기인데. 그래서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절대값 3으로 해서 한번 가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바로 알기 때문에 3 바로 쓸게요. 하나하나씩 끊어갈게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 단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분수식 같은 경우도 5제곱근이 똑같아요. 여기가 96이 있고 3이 있죠. 그러면 이 2번 성질에 의해서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합쳐줄 수 있다. 3분의 96 약분되죠. 약분하고 난 결과가 32네요. 32 같은 경우에는 2의 거듭제곱 중에 하나죠.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그냥 양수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여기 3의 세제곱근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마이너스 125예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곱에 여기 2라고 써줄게요. 마이너스 5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5라고 쓰면 이제 큰일 나죠.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돼서 양수 5라고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25로 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음수가 존재하는데 음수가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짝수 제곱근과 홀수 제곱근의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호가 이중으로 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64 같은 경우에는 2의 6제곱이죠.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여기 이 4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근호가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m제곱근과 n제곱근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합쳐서 mn제곱근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순서 바꿔서 뜯을 수도 있다. 이런 성질이 있는데 4번 성질에 의해서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데 2와 3을 곱해버리면은 여기가 6제곱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2 곱하기 3으로 따라서 얘는 그냥 2죠.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4가 있고 여기가 25의 제곱이 있는데 4제곱근에 여기가 5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5의 4제곱 해서 얘는 그냥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세제곱근의 5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5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에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의 5의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약간 센스 있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하죠.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이제 5 곱하기 5가 돼서 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제곱근의 마이너스 5의 4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짝수 제곱에 대한 짝수 제곱근 물리게 되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으로 이해를 해서 항상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양수 5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유를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5의 4제곱은 사실 5의 4제곱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결과가 요 결과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수의 확장 챕터예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N이 양의 정수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수의 0이 올라가 있죠. A의 0제곱은 1로 정의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의 마이너스 n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AN제곱의 역수로 본다. 이런 거예요. 이제 A가 있어요. A의 제곱이 있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다고 했을 때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그럼 A의 0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1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이 두 수는 서로 곱해서 지금 곱하고 있죠. 서로 곱했는데 결과가 1이 되는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수는 지금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죠. 즉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제곱의 역수인 A제곱분의 1로 정의 내린다 이 얘기예요. A의 0제곱을 1로 정의 내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수의 마이너스 표현이 들어가면 그 수의 역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방식들이 다 바보가 돼요. 그 두 번째 챕터에서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연산이 다음과 같이 해결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왜 이런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n제곱근 a라고 했을 때 얘를 n번 거듭 제곱을 하면 그 결과는 a가 돼야 되는 수다 이 얘기를 앞에서 약속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a의 1제곱인 상황인데 a에 네모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n제곱근이라 함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네모 곱하기 n이 되는데, 그 결과가 a의 1이 돼야 한다면 당연히 이 네모는 n분의 1이어야겠죠. 따라서 지금 얘를 지수 표현으로 나타내면 a의 n분의 1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n제곱근 a의 m제곱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러니까 루트 n제곱이죠. n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의 분수 형태인 n분의 1이라고 이해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해지죠. 그래서 m 곱하기 n분의 1 그렇기 때문에 a의 n분의 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과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수 법칙들은 중학교 때부터 쭉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죠. 적용의 이제 첫 번째 이런 칸이 하나 나와 있는데 미체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 지수 x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a가 있는데 이 a를 이제 미치라고 부르죠.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a의 뭐 제곱, 뭐 a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수들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때 이 a가 뭐냐라고 하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0이어도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2에 뭐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다. 뭐 계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가에 들어갈 상황은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예요. 지수의 정수 형태가 들어간다고 보게 되면 뭐 이런 수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a의 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a 제곱분의 1로 이제 표현되는데 얘가 어떤 수로서 정의되려면은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나는 0이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0이 아닌 실수인 형태에서만 지수의 범위가 다음과 같았을 때 수가 제대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리수, 그 다음에 어떤 A의 실수 뭐 이런 상황인데 한번 보죠. A의 이제 유리수라고 했을 때는 뭐 2분의 1제곱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 수의 형태는 뭐 이렇겠죠. 뭐 이런 거. 근데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세제곱근의 요구라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제곱근 안에 이제 음수는 이제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양의 실수로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의 형태가 실수인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루트 2제곱. 사실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초월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들은 이제 고등학교 범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념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범위는 이제 양수로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사실 a 제곱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적인 상황은 있습니다만 이 수가 어떤 수인지는 고등학교 범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대학교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많이 어렵죠. 이게 아마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위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게 아마 1번에 나왔던 문제였던가 그래요. 8이니까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일단 오고요. 4도 2의 제곱에 4분의 5제곱 오는데 더하기 여기를 그 지수 법칙을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게 되면 2의 제곱 나누기 2의 루트 2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가고, 지금 여기에 지수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제곱에 여기는 2분의 5제곱이 되네요.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오게 돼요. 자,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지수에서 그 곱셈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4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즉 답이 이제 4분의 1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네, 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an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리식 단원에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제 배웠어요. 부분분수식이죠. 참고로 한 번 더 적어 보면은 이 내용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A1을 보게 되면 이에 지수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A2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얘를 그 A에 50제곱을 적어보면 2에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수들을 전부 다 곱하고 있죠. 곱한다는 얘기는 지금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의 합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지수의 합을 보게 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까지 연쇄적으로 이렇게 더해지게 된다는 얘기고, 연쇄 법칙으로 이제 중간 항들은 다 소거되고요. 결국은 2에 1 마이너스 51분의 1만 남게 되겠죠.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개념은 스킵하고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한 제곱근의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바꿉니다. 여기가 3이죠. 괄호를 치고요. 27인데 27에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4제곱근을 지수의 분수 형태로 이렇게 다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그 2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의 근호는 2분의 1로 이런 식으로 바꿔보게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제곱근의 성질은 사실 너무 복잡해요. 지수를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해서 이제 이용하는 게 훨씬 쉽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이어가면 3의 1제곱 곱하기, 자, 27 같은 경우는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의 4분의 3제곱이 되고 2분의 1 곱해지니까 지수의 합이 표현될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수는 3의 4분의 7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에 2분의 1제곱까지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7 곱하기 2분의 1 해서 최종적으로 3의 8분의 7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8제곱근이죠.
3의 7제곱의 8제곱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나와 있는 a의 제곱근을 2분의 1, 먼저 이런 식으로 다 바꿔요. 지수를 이렇게 분수 표현으로 다 바꿔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도 3분의 1제곱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6분의 1, 그 다음에 a의 3분의 1, 그거에 아무것도 숫자 안 써져 있으면 2가 생략된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가 나눗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눗셈이죠. 그러니까 a의 2분의 1 빼기 4분의 1,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의 2분의 1 빼기 4분의 1에 대한 3분의 1제곱, 여기도 a의 6분의 1 빼기 3분의 1에 대한 2분의 1제곱, 따라서 a의 4분의 1제곱에 대한 3분의 1제곱 곱해주고요. 현재 여기는 a의 이게 6분의 2죠. 6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대한 곱하기 2분의 1. 조금 위로 밀고, 그래서 여기가 a의 12분의 1제곱이고요.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이 돼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1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 그래서 a의 0제곱, 결과는 1이네요. a의 0제곱이 1이니까 지금 이 챕터 같은 경우도 개념 설명보다 그냥 바로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그렇게 큰 도움 안 돼요. 64분의 1 같은 경우는 2의 6제곱의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이렇게 바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있는데 그거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n분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이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 수의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고 보면, 이 지수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잖아요. 그 n분의 6, 이 n분의 6의 상태가 무조건 양수냐? 그렇지 않아요. 양수인 상황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 2에 뭐 루트 2제곱 이런 거 보는데, 이건 절대로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수는. 그러니까 이제 양수라고 하는 조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음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 되죠. 계산이 빨리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천천히 보여주면 이거의 역수고 4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자연수 안 돼요. 이것도 음수도 아니어야 돼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가 아니면 뭐냐 했을 때, 일단 음수가 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2의 역수 형태로 이제 뒤집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음수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 양수라고 했을 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포괄적으로 양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유리수냐 무리수냐 했을 때, 아까 무리수 안 되는 거 봤죠. 그럼 유리수냐 했을 때 정수냐 정수가 아닌 수냐,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볼게요.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양의 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음수는 이미 진즉에 아니라고 봤으니까 2의 세제곱 다 자연수가 돼요.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생각해 보면 2의 2분의 1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제곱근이니까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수에 나와 있는 얘가 양의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는
1, 2, 6의 약수들인 거예요. 3, 6.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겠고요. 터프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얘는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는 이제 유리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조금 간단하게 수를 정리를 합니다. A-1에 B제곱이고, 자, 여기에 2분의 1제곱이라서 A의 2분의 A-1제곱과 잘못 썼네요. 5의 2분의 B제곱을 봐요. 했을 때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각각이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 지수의 형태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얘도 그렇고 여기가 양의 정수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상황 보실게요. 두 번째 상황은 3의 B제곱이 있고요. 저기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복잡하게 이게 분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를 보게 되면 3의 3분의 B제곱이고 여기가 2의 3분의 A 플러스 1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현재 이 경우에서는 얘가 유리수가 되면 된다 그랬어요. 유리수 조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수분의 정수꼴이 유리수예요. 그래서 이걸 각각으로 뜯어서 봅니다. 분자가 정수여야 되고 분모 역시 정수여야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3의 3분의 B제곱이 정수가 돼야 되고 3이 아니죠. 2의 3분의 A 플러스 1제곱이 얘 역시 정수가 돼야 된다. 이때 두 정수는 양수인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부호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 지수가 양수 음수를 판단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얘네들이 애시당초 양수기 때문에 이 수는 이제 양의 정수로 이해를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수가 될 조건 찾는 거죠. 네. 거듭제곱근은 사실 어느 정도 수의 범위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유추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힘든 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대소 관계를 이제 비교하는데, 첫 번째 방법 B가 A보다 더 큰 상황이면 똑같이 n제곱을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B의 n제곱근이 더 크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m제곱근 A가 있고 n제곱근 A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m이고 여기는 n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적당한 숫자 k를 거듭제곱을 해줘도 그 대소 관계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를 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지수를 다 유리수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2분의 1제곱, 여기는 3의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 그리고 지수에 나와 있는 저 유리수들을 서로 통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공배수가 현재 12예요. 그러니까 2에 12분의 6제곱, 12분의 4제곱이죠. 12분의 3제곱, 여기는 12분의 제곱. 이런 식으로 통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지워주고 두 번째 줄 이렇게 쓱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어 2의 6제곱에 12분의 1제곱, 3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2분의 1제곱 제곱에 1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자, 여기는 2의 6제곱이 64,
여기는 81, 여기는 125. 제일 클 것만 같았던 얘는 고작 36. 여기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올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뭐가 맞춰지게 되냐면요. 네, 지수가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고요. 밑의 크기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큰 애가 이제 얘죠. 얘가 제일 큰 형님, 얘가 두 번째, 그 다음 얘가 세 번째, 얘가 제일 막내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을 바꾸고 통분하는 식으로 해서 지수를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밑의 크기에 따라서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터프한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죠. 5의 4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을 A다. 그러니까 A는 5의 4제곱근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K의 6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을 B다. 그러면 이제 B는 K의 6제곱근 중에 양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썼고요. 9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C다. 그러면 C는 9의 세제곱근 이렇게 썼어요. 근데 대소관계가 지금 다음과 같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먼저 바꿉니다. 지수를 이런 식으로 유리수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 여기도 그냥 9라고 일단은 그냥 쓸게요. 9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지수에 있는 그 유리수를 통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4분의 1과 6분의 1과 3분의 1을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12분의 1로 통분을 또 해야겠네요. 그래서 5의 12분의 3제곱 K의 12분의 제곱 다음 9의 12분의 4제곱 따라서 5의 세제곱의 12분의 1 여기는 K제곱 여기는 엄청 크네 9의 4제곱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이제 125가 되겠죠. 보다는 이제 K제곱이 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9의 4제곱인데 여기에 제곱이 있단 말이죠. 제곱이 있으니까 쫄지 말고 그냥 이게 9가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의 8제곱 뭐 한 요 정도로 갈까요? 따라서 125보다는 넘어야 된다. K제곱이. 그런데 3의 8제곱은 넘지는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끊어가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끊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한번 끊어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K제곱이 3의 8제곱을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K가 3의 4제곱보다는 작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문제 풀 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하고 그 다음에 곱셈 법칙을 섞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 세 가지 공식들은 뭐 다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믿고 바로 보면 일종의 이제 얘를 A라고 보고 이제 얘를 B로 보게 되면요. A의 제곱이 지금 X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봐서 얘가 그냥 X1제곱 B의 제곱이라 함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X의 마이너스 1제곱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현재 이 부분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라고 하는 부분과 똑같은데 특이하게도 이제 이 두 수는 지금 서로 지금 역수 관계예요. 지수에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으면 아까 역수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a, b의 값을 보시게 되면 x의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게 x의 0제곱이 돼서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a, b가 1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여기가 이제 4죠.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해서 16 마이너스 2에서 답은 14.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설명 안 할게요. 뭐 얘는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에 올라가 있는 그 애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얘를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다음과 같은 곱셈의 변형 공식이 있었고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여기가 4죠. 그래서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터프한 문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x의 형태가 조금 독특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고 y의 형태가 조금 독특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a를 그냥 a로 보지 마시고 a의 3분의 3제곱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필요하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를 b로 보지는 말고 b를 3분의 3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를 보게 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의 3분의 3제곱 순서상 얘를 뒤에 있는 걸 먼저 쓸게요. 여기가 이제 3의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이거 곱셈 공식 그 모양 맞추려고 하는 거죠. b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b를 b의 3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얘는 현재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x 빼기 y를 보시게 되면은 b가 갖고 있는 항들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b가 갖고 있는 항들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곱셈 공식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잠깐 옆으로 집어넣을게요. 다음과 같은 이해의 토대 위에서 x 플러스 y에 있는 3분의 2제곱을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여기까지가 x인데 그 x의 x 플러스 y인데 x 플러스 y의 3분의 2제곱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잘못 썼죠.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인데 이것의 3분의 2제곱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하는 결과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요. 자 그럼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 3분의 1제곱의 제곱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 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정말 짜증나지만 갑니다. 그냥 a의 3분의 2제곱 2 곱하기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b의 3분의 2제곱 곱셈 공식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a의 3분의 2 근데 여기가 빼기죠. 빼기 2 곱하기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b의 3분의 2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중간항 소거되고요. 두 개씩 있게 되네요. a의 3분의 2제곱과
b의 3분의 2제곱이. 지수가 0 또는 정수인 식의 계산이에요. 개념, 이거 1번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 기본 개념인데 2번 개념하고 3번 개념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뭐 이거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적용,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A에 A 플러스 A 제곱이 분자가 있고요. 분모에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는데 항상 불편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뭘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A의 제곱을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하필 A 제곱이냐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분배되면서 분모에 있는 형태를 조금 바꿔줍니다. 여기가 1이 되죠. 여기는 이제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세제곱, 여기가 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분자의 공통인수가 A 세제곱이 공통인수죠. 그래서 1 플러스 A를 묶어보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A 세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문제. 피곤하게 생겼죠. 이제 벌써부터. 뭐 얘하고 얘는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만 볼게요. 세 번째가 A-1의 1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사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A분의 1 더하기 1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뭘 하겠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기 A를 하고 싶게 생겼죠. 지금 불편한 모양들을 꼴보기 싫으니까 1 플러스 A분의 1. 즉 여기 있는 얘는 1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2제곱 플러스 1분의 1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A제곱분의 1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얘도 분모 분자에 A제곱을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1 플러스 A제곱에 A제곱이 되는데 이거 아까 틀렸네. 이거 똑같은 거 아니네요. 분모가 똑같은 거였네요. 여기가 정정할게요. 여기가 A, 여기를 틀렸어요. 여기가 A죠. 네. 이렇게 둘이 분모가 똑같은 애였고 요렇게 둘이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A제곱에 1 플러스 A제곱 이런 애죠. 자, 그래서 요 과정 잠깐 지울게요. 식을 보게 되면 이제 1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애들 2명과 가운데 있는 애들 2명이죠. 그 다음 양 끝에 있는 애들 2명은 2명이라고 하지 않고 2항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2항이 이렇게 더해지죠. 해서 보면 얘는 이렇고요.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죠. 터프한 문제 풀어볼게요. A 플러스 A의 5제곱이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제곱이 있는데 분모 분자에 A 5제곱을 곱하기로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면 A의 6제곱, 여기는 A의 10제곱, 여기는 A의 4제곱, A의 0제곱이니까 그냥 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분자의 공통인수를 묶어내게 되면 A의 6제곱을 묶어내면 1 플러스 A 4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A 4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A의 6제곱이 3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위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얘를 써먹으려고 보니까 지금 이거 제곱하고 4제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입을 당장 못하죠. 6제곱 같은 경우는 대입은 하겠는데 그래서 얘도 이제 뭔가 식의 변형을 좀 해줘야겠다 했을 때
분모에 이렇게 꼴배기 싫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a의 6제곱을 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럼 여기는 a의 4제곱, a의 2제곱,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 역시 공통인수 있나 확인했을 때 a 8개를 공통으로 갖고 있네요. 약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그러면 a의 8제곱을 구하는 건데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당장 또 대입은 안 됩니다. 여기는 6제곱이고 여기는 8제곱이잖아요. 6과 8의 최대 공약수인 2를 이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요 작업을 좀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3분의 1제곱, 여기에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a의 제곱이 3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얘 a의 8제곱은 a의 제곱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a의 제곱이 아까 여기 있죠. 3의 3분의 1제곱에 4제곱 해서 3의 3분의 4제곱. 보기 중에 답이 보이죠? 네, 9번 챕터 뭐 이런 꼴이 주어진 경우에 시계값 구하기라고 나와 있네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제 바로 볼게요.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전개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2의 2분의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곱셈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지금 얘를 A, 얘를 B로 봐서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의 B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은 서로 역수의 곱이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그래서 빼기 2 더하기,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1. 그래서 답은 그냥 2분의 1이다. 값을 구했죠. 터프한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요런 조건을 주고 얘를 구하라고 해놨네요. 5의 2x제곱 빼기 여기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5 곱하기 뭐 5의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을 또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제곱 같은 경우에도요. 5의 x제곱이 이렇게 두 번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써봅니다. 이렇게 써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공통인수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 5의 x제곱을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5의 x제곱 빼기 5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긴 있네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답을 찾기가 상당히 이제 난해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과감하게 다 지워버립니다. 이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양변을 5의 x제곱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과 이 항의 위치를 서로 이렇게 바꿔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이 유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역수의 합, 지금 이게 얘네 둘이 지금 서로 역수 관계죠. 역수의 합의 관계식을 하나 이렇게 유도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얘로 설명이 되는 애들입니다. 치워놓고
5의 2x제곱하고 5의 마이너스 2x제곱은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한 거에서 빼기 2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5의 x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당연히 역수의 곱은 1이니까 안 쓰는 거죠. 그리고 5의 3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3x제곱 역시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 물론 요 사이에 또 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약분돼서 1로 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안 씁니다. 이렇게. 네, 10번째 조건이 주어진데 시계값을 구하래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바로 그냥 적용 문제 풀면서 느낌 볼게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계 형태가 x제곱 빼기 4인데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가 4로 보이기는 하고요. 이게 오타 같습니다. 이게 2가 아니라요. 이게 오타예요. 이거 a로 고칠게요. 이게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올바른 표현 같아요. 여기서 이제 x제곱을 한번 유도를 해보죠. x제곱 같은 경우에는 4제곱 2 곱하기 요건데 이제 안 쓰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자, 이렇게 써요. 그러고 나서 x제곱 빼기 4가 있기 때문에 x제곱에서 빼기 4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가 빼기 2로 바뀌겠죠. 여기가 요거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는 a 마이너스 a 제곱이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제곱의 전체 제곱의 전개식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즉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의 값을 보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제곱의 전체 제곱의 제곱근이라서 a제곱 빼기 요렇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가 플러스였는데 제곱에 빼기 4 해주니까 이제 곧바로 그 가운데 부분만 바뀐다는 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터프한 문제 한번 보죠. 자, x가 3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에 심지어 분모 2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x제곱을 볼게요. 일단 x제곱을 보면 3의 2분의 1 더하기 여기에 중간에 2가 하나 생길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분모는 분모대로 제곱이 되면 4죠. 그러고 나서 x제곱 빼기 1을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빼기 1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빼기 2로 바뀔 거예요. 분모 4로 통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x는 예죠. x는 예조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제곱근을 한번 또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3의 4분의 1 빼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1 나누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제곱근을 씌우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지수 2가 없어져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x의 값 얘와 x제곱 마이너스 1 얘의 값을 둘이를 서로 더하게 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념은 그렇게 큰 의미 없고
적용 문제 바로 보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3인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문제에서.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요거의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a의 12x제곱일 거고요. 여기서 지수의 2x 형태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a의 2x제곱에 6제곱으로 이해를 해서 3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수의 2x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곱하기 a의 x제곱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의 2x제곱에 빼기 1이 될 거고 여기는 a의 2x제곱에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3 빼기 1에 3 더하기 1 다음과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터프한 문제. 다음과 같은 시계값이 3분의 1이고요. 그 시계값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여기가 2분의 3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요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와 분자에 이제 뭘 곱해줄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2분의 1x 제곱. 이게 곱해줘서 한번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 법칙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a의 2x 제곱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는 a의 x 제곱 더하기 여기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얼추 위에 있는 모양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시계값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대입하거나 하기에는 지금 얘가 좀 무리가 많이 있죠. 어디에 그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식도 약간의 변형이 필요할 거예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a의 x제곱을 이런 식으로 곱해 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전개해 보면 여기가 이거고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여기에 요거에 또 더하기 1이고 요거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지죠. 3 곱하기 요거에 빼기 1은 여기에 더하기 1과 같다 해서 지금 여기서 a의 2x제곱의 이 값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이제 시계 값을 구하는 상황인데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양수 a, b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줬고요. 뭐 이런 조건도 줬죠. 그때 이 시계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게 이제 이 문제 해결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x분의 3이라고 하는 모양이 이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위에 있는 조건 중에서 a의 2x제곱이 루트 5라고 하는 식이 있죠. 자, 이때 양변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x분의 1제곱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x분의 1제곱. 그런데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2x가 있잖아요. 근데 2x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x분의 1제곱만 일단 모양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a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루트 5의 x분의 1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x분의 분자가 3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좌변과 우변에 이제 3제곱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a의 6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자, 비로소 이제 지수의 형태가 x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b의 3y제곱이 루트 5가 있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y분의 2제곱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b의 6제곱이 될 거고요. 좌변은 우변은 루트 5의 y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수와 이수가 이제 덧셈이 되려면은 현재 이수와 이수가 곱해져야 될 거예요. 따라서 a의 6제곱 곱하기 b의 6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서 보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덧셈으로 바뀌죠. x분의 3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 따라서 좌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AB의 6제곱인데요. AB의 6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AB 전체 6제곱과 같죠. 주어진 조건에서 AB가 5의 세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의 6제곱이 루트 5의 얘와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현재 좌변을 보게 되면 이거 지수로 다 바꿔줘야 될 거예요. 지수를 유리수로 다 바꿔줘요.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1제곱에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지수가. 여기는 5의 2분의 1제곱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충분히 이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계산은 이제 생략할게요. 터프한 문제 넘어갈게요. 1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는 16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27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B라고 합니다. 그럼 B는 27의 4제곱근. 그래서 72를 A와 B로 나타내세요. 72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얘가 이제 8 곱하기 9인데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소인수 2와 3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위에 있는 조건에서 A에 여기가 2의 3분의 4제곱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의 세제곱이에요. 27이. 그래서 3의 4분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왔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을 해줍니다. 좌변과 우변에 여기를 깨끗하게 우변을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3분의 4의 역수인 4분의 3제곱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A의 4분의 3제곱은 여기는 그냥 2 깔끔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B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우변을 깔끔하게 3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의 1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4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4제곱을 좌변과 우변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B의 3분의 4제곱은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지금 현재 2가 이러니까 A의 4분의 3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 현재 3이 B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3분의 4제곱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13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했던 유형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양을 만드는 게 모양 만들기죠. 모양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따라서 이제 조건 두 가지를 살펴서 24에 그냥 곧바로 이제 앞에 과정 그대로 이제 옮겨서 바로 이제 건너뛰고 설명을 바로 이어갈게요. 3에 여기는 128의 y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5와 7이 있는 걸 확인을 해서 24의 5제곱 32의 x분의 5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아니죠. 3의 128의 y분의 7제곱인데 이때 이 뺄셈을 뺄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24의 5제곱 나누기 여기 7제곱 빼먹었네요. 3의 7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여기가 32의 x분의 5제곱 나누기 128의 y분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수 법칙이 이제 약간 삐그덕하는 거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 이런 식으로 풀면 문제를 푸는데 하자가 생깁니다.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지금 여기를 가만 보시게 되면요, 이게 2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여기가 x분의 5제곱이 사실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도 2의 6제곱이 64고요. 2의 7제곱이 128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도 2의 y분의 7제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2의 x분의 5제곱 빼기 y분의 7제곱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x분의 5제곱에서 2의 y분의 7제곱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는 지금 24 나누기 3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4 나누기 3이 당연히 8인데 그렇다고 답이 8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보시다시피 여기 지수에 올라가 있는 이 값이고요. 따라서 8을 보시게 되면 이게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정답은 8이 아니라 이렇게 지수에 올라가 있는 3이 된다는 걸 이제 착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앞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지수의 어떤 특수한 모양 만들기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제 2가 이제 20의 x분의 1제곱인데 분자가 3이죠. 여기가 양변 세제곱 해주면은 8이 아니죠.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얻어내고요. 마찬가지로 y분의 1제곱, 근데 분자가 2예요. 양변 제곱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z 역시 이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z분의 1 그대로 있죠. 따라서 주어진 이러한 연산이 나오려면 여기가 이제 20의 x분의 세제곱에서 얘는 나눠줘야 될 거고요. 20의 y분의 제곱이 얘는 곱해줘야 되겠죠. 지수 법칙이 위와 같으려면, 즉 여기는 이제 8 나누기 9 곱하기 5로 봐서 답은 9분의 40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실생활 문제예요. 실생활 문제인데, 실생활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글자가 많은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를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내 방향제 A를 뿌리고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방향제의 양을 F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실생활에서 응용되는 이런 문장제 문제는 변수 체크가 일단 변수를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제일 핵심적입니다.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글자를 읽을 필요가 없고 변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 상황에서 12g을 뿌렸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에다 대입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뿌린 거죠. 자, 그러니까 A에 12를 대입할 준비를 하고요. 2시간 후라 그랬으니까 시간 t죠. 시간에 대한 변수가 2가 되겠고요. 남아있는 방향제의 양을 F1이라고 하자. F1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8g을 뿌리죠. 뿌린 양이 A예요. 8g, 8. 그 다음 8시간이 지난 후라 그랬으니까 이때 T는 8이 될 거고요. 남아있는 방향제의 양을 F2로 하자.
이 상황이 지금 F2다 이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두 가지를 줍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데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이렇게 값만 대입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 라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상황을 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F2 A가 8이고요. 여기는 2고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도 이런 상황도 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걸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고등학생으로서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이때 자, 요렇게 F1 나누기 F2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분자이고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8제곱이 분모에 있고요. 일단은 약분이 되겠죠. 약분을 하고 나면은 여기는 2분의 4로 약분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지수법칙으로 지금 이 부분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8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이 될 거예요. 계산하면은 이제 요 지수 계산이 3분의 6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6이니까 이제 그냥 2라고 쓰죠. 네. 2분의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답은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연산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연산 난이도가. 그런데 글자만 타고 안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변수를 체크해주고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지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주게 돼 있거든요.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변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써보고 하라는 대로 연산을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글자만 타고 안 풀거나 그러지 맙시다.